지금 친구들 막 이렇게 상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글을 못 읽겠어요 이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비 고3 친구인데 네. 뭐 독서를 저는 한 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요새 독해력 이슈가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강에서도 야, 너 독해력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아, 독해력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데 특별히 뜻을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독해력 같은 경우는 한자 그대로 그냥 풀이해보면 이게 읽을 독자의 풀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읽고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 그냥 그게 독해력이에요. 근데 문해력이 뭐냐면 일단 읽고 이해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기존 알고 있던 지식 있잖아요. 인문, 사회, 뭐 철학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자신의 어떤 주관, 생각을 덧붙여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문해력인데 사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문해력을 향상시키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독해력이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문해력까지는 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단기간에 내가 지금 네. 수능 준비하는데 문해력까지 친구들한테 그렇죠. 요구하기는 쉽지 않고 그럼 일단 독해력부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독해력이 먼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저는 친구들이 요새 이제 네. 독해력을 친구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글을 이해해야 되는데 독서 지원 보면 제재 자체가 약간 생소하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어렵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독해력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가져가지 말고 그러니까 단어를 쉽게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의미역으로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너무 지금 읽을 때 단어 뭐 예를 들어서 권력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힘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언어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친구들은 권력, 차지 막 이렇게 단어로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지도 않고 요새 평가원 트렌드는 선지에 또 이제 다른 말로 문제를 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 기출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찍먹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요새는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독해력의 기본은 그런 단어들을 본인 말로 풀어가지고 읽어나갈 수 있게끔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미 이제 우리 학생들이 독해력이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줬겠어요? 학생들한테. 맞아요. 그쵸. 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독해 실력이 낮다라고 네가 책을 너무 안 읽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맞아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일단 이제 독서를 제가 못 풀어요 라고 하면 제가 독해력이 낮아서요. 제가 국어를 못해서요, 네. 능력이 없어서요.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 역량으로 다 맞아요. 그거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조금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애들이 선생님 저 독서 지문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 이해가 안 되게끔 네. 이해가 잘 되게 지문이 만들어졌으면 문제를 냈겠니? 그러니까 지문이 어렵게 나온 거고 만약에 이제 읽어가면서 좀 독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아 이거 좀 부대끼네 라고 하고 일단 넘어간 다음에 다른 부분 이해를 먼저 하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죠.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고. 비문학 지문 진짜 다 어려운 제재들이잖아요. 맞아요. 어휘도 너무 어렵게 나와요. 모든 어휘가 나오는 게 정말 다양하다. 오히려 그런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뒤늦게라도 올라간 학생들이 더 문해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친구들이 이 독해력, 이 문해력까지는 이제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기본적인 독해력은 그러면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독해를 향상시킨다는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게 한 번에 됐으면 네. 친구들이 다 1등급 받겠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의 단순한 논리는 그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기억하는 거. 그럼 기억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써보거나 말을 해봐야 되겠죠. 네. 키워드들을 연결해서 너의 언어로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거나 써봐라. 그러니까 구조화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구조화다. 그쵸.
이 단순한 논리를 계속 적용하다 보면 분명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조금 하위권 친구들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친구들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네. 많이 봐서 맞아. 오히려 하위권 친구들도 막 네. 문단별로 정리하는 거를 되게 추구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단별로만 정리를 해서 네. 글이 이어지질 않아. 맞아요. 그래서 네. 이 하위권 친구들은 일단 글을 이어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얘가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구나가 연결이 돼서 네. 첫 번째 문단 안에서도 저는 처음, 중간, 끝이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 문단 안에서도 처음, 중간, 끝.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뭐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한대. 그래서 그 자전거의 구성 요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타는 방법 얘기할 거래.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 문단 처음 부분. 네. 그래서 자전거 타는 방법은 하고 네.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연결하는 연습을 해봐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연결이 되어야 기억이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첫 단락 있잖아요. 네네. 그 첫 단락을 기억해야지만이 맞아요. 다음 단락에서 이해가 돼요. 맞아요. 전문가의 어떤 옆에서 보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앉혀놓고 그 사고의 과정을 강사가 들어봐야 돼요. 맞아요. 들어봐야 돼. 맞아. 그래 알 수 있어. 네, 수학이랑 다른 거 같아요. 맞아. 네. 친구한테 그냥 읽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사실 그 과정을 몰라. 그래서 어떨 때는 문제를 또 맞고 어떨 때는 틀려. 그쵸. 근데 이게 아마 네. 친구가 이 제재에 대한 배경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네. 연결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네, 되는 데가 안 되는 있다 데가 보니까 있고, 되는 데에서 나오는 문제는 맞추고 네.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또 문제를 틀리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라서 네. 옆에서 누군가 이제 강사분들이나 뭐 네. 이렇게 친구가 어떤 사고 과정으로 읽어가고 네. 어느 부분이 연결이 안 안 되는지 되는지. 그쵸.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정말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치환을 했어야 되는데 음. 쉬운 본인만의 단어로 단어로. 치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랬던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하면 네. 친구들이 그나마 그래도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진단이 되게 필요해요. 특히 3등급 이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문제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맞아.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훈련 하에 오답풀이라든지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특히나 내 등급이 항상 그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다. 맞아요. 그러면 전문가의 진단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공부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독해력이 진짜 안 되는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네. 막상 네. 이 어떻게 읽는 건지 알려주다 보면 네. 기억도 잘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읽는 거구나 따라가는 맞아요.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쵸. 방학 때 선행한다고 예비 고1들, 그 다음에 고2, 고3들 단과학원 다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실질적인 독해 실력은 알려주지 않고 친구들에게 너무 급급한 거예요. 사실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도 막 미리 책 다 그냥 선행으로 배우는데 사실은 그 친구의 독해 실력을 오히려 떨어뜨린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막 한 문장을 통으로 빨리빨리 읽는 거를 연습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 좀 친구한테 맞지 않은 독해 방법도 많아서 그 친구 스스로 개인적인 독해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막 성적이 진짜 국어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와서 선생님 저는 국어는 글렀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독해력이 아직 쓰이지 않았을 뿐이다. 네, 맞아요. 지금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예비 학년 단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냥 글 읽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고 조금 읽기 방식, 나만의 읽기 방식, 맞아. 나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학습 방향을 잡아야지 그냥 어느 학원 좋다더라, 어떤 인강쌤 좋다더라, 어떤 교재 좋다더라 라고 해서 그냥 그 커리만 그냥 따라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인강 컬이나 이제 문제집을 풀 때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이거 왜 해? 왜 해? 친구들 인강 컬이 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독해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이 강의를 통해서 너가 얻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강을 들어라. 근데 만약에 그것도 본인도 모른다. 그러면
임금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쵸. 그냥 네. 시청을 하고 있는 게 네.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친구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네. 친구들도 그런 걸 알고 국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학원, 인강, 과외 다 좋아요. 그런데 자기만의 독해 방법이 없이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 맞아. 절대 국어 실력을 모르지 맞아, 않아요. 독이 돼요. 지금 이 시기에 보면은 뭐 예비 고1부터 해서 음. 예비 고3 그리고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방금 저희가 말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독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실은 매일매일 그 실천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알고 있지만 맞아요.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 나간다면 또 내년에는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부천 하다스터디 학원에 와서 부천 하다스터디 원장님 저희 국어과가 모였잖아요. 모여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원장님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만약에 국어 때문에 상처받은 학생이라면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런 독해 실력 향상하는 방법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하다스터디로 문의해 주세요. 네.